하는데 사실 이 단원의 제목은 원래 잘못되어 있었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면서 변화구를 던져놓은 거예요. 여기는 됐죠? 그런데 요새 문제 수능 트렌드는 사실 그 외의 거, 뭐 부피에 대한 변화율,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넓이에 대한 변화율 잘 안 나옵니다. 사실상 나오더라도 지금 나오는 단어는 속도와 가속도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을 때 뒤에 적분에서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적분에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넓이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미분을 통해서 가속도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내기에는 조금 더 좋은 문제는 사실 속도와 가속도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13단원 내용이야. 그렇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파트는 이 속도와 가속도고 그럼 속도가 어떤 느낌이 있냐? 원래 위치라는 친구가 있어요. 위치. 단위로는 미터를 보통 많이 적거든요. 사실은 뭐 킬로미터도 상관없고요. 됐죠? 근데 위치라는 거는 원래 벡터라는 걸 써요. 벡터. 됐죠? 자, 벡터가 뭐냐면은 방향이 있다 이거예요. 됐죠? 자, 우리가 최근에 비가 왔죠. 그쵸? 비가 오면 어떻게 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막 비스듬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쵸? 이런 느낌이야. 위에서 아래로 비가 내리고 있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쵸? 근데 간혹 예를 든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스칼라 양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위치 말고 그냥 거리라는 표현은 그냥 비가 내려. 이게 끝인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자, 어떤 느낌이냐 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계절풍이 있죠. 그렇죠?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이 있다라고 해요. 몰라도 돼요. 그렇죠? 한국들이. 저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저 한지 아니에요. 전 지구과학이에요. 그렇죠? 영어에서 나오는데. 예, 똑같은 거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절풍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자,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그래? 아, 바람 존나게 많이 불어.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뭐래? 아, 북서 계절풍으로 인해서 바람이 존나 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학교에 저렇게 얘기하는 게 수학 동아리 애들이 저렇게 말하고. 자, 방금 이렇게 방향을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벡터. 충격적이야. 됐죠? 뭐 북서풍 방향으로 5m/s로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5m/s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위치라는 거는 방향이 같이 존재해야 돼. 그럼 위치와 비교해야 되는 건 거리야, 거리. 거리는 절대값이야. 절대값은 언제나 무슨 수밖에 없었어? 양수와 0. 0도 있습니다, 사실은. 됐죠? 0 이상의 수로만 적어요. 0 이상의 수. 됐죠? 거리는 0 이상이야. 근데 위치는 내가 동쪽으로 몇 미터, 서쪽으로 몇 미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동쪽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서쪽은 그래서 마이너스 몇 미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즉 얘는 부호가 있다는 거야. 부호가 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보통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문제에서는 x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x나 높이에 대한 h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근데 그 위치를 내가 시간당 분석을 해보고 싶었던 거야. 시간당. 내가 시간당 몇 미터 갔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야. 이게 뭐야?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해요. 평균 속력. 예를 들어 여기 없는 체리가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건너오려면, 그치? 건너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행기 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비행기가 몇 미터 거리를 얼마만큼 시간에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평균 속력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워요? 시간은 금이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것에서 오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속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속도와 속력의 차이도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5m/s라고 얘기했을 때, 됐죠? 그것은 속력이에요. 근데 내가 방향을 준 거야. 북서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방향이 있고 얘는 방향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속도의 단위가 뭐였어요? 대표적으로 미터/세크의 단위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시간분의 거리. 그쵸? 거리잖아요. 그쵸? 거리 보통 S라고 적기도 하죠. 물리에서는. 됐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원래 평균이었던 친구를 순간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순간. 평균 속력이 있다면 뭐도 있어? 순간 속도도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선수라고 하는 우사인 볼트.
맞죠? 우사인 볼트 이렇게 딱 이렇게 초재잖아요. 순간적으로 딱 쟀을 때, 최고 속도 찍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과속 카메라, 그쵸? 위에 달려있는 과속 카메라. 그 바닥에 사실 어떤 구간이 있어요. 정말 작은 구간이 있어요. 정말 작은 구간에 대해서 지나갔을 때 몇 초 안에 지나가면은 과속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됐죠? 그거를 정말 작은 범위로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 안에서. 됐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순간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순간. 그래서 우리는 위치를 미분하면 왜?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V라고도 적습니다. V는 영어에서 온 거예요. 벨로시티의 약자에서 온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속도에서 한 단계 더 가는 거야. 나 한번 계속 얘기했다.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가속도. 됐죠? 속도는 속도인데 얼마나 더 더해져서 가는가. 됐나요? 그러면 이 가속도의 단위가 사실 뭐냐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그러면 얘가 어떤 의미냐면 속도에 대해서 그 속도가 얼마나 더 빨리 증가했는가 더 조사해보고 싶었던 거야. 속도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단위가 이렇게 나온 거야. 단위가 미터 퍼 세크였는데 그걸 세크로 나눠가지고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도 순간적으로 조사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얘는 x2'이라고도 두 번 미분했습니다. 또는 v'이라고 하거나, 그리고 가속도의 약자는 그 악셀 밟아라 하잖아요. 아버지들이. 그쵸? 이제 운전하시다가 악셀 잘못 밟았어.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 엑셀레이션에서 약자를 쓰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엑셀레이션의 약자. 결국 뭐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예제 1번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문제 보면은 지상 30m 높이에서 25m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졌다.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수직 낙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 용어로는. 너무 어렵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위로 던졌다 이거야. 너무 이러네. 자, 누가 이거 그런데 이거. 이런 거야. 내가 위로 던지면 사실 곱게 위로 던질 수도 있지만, 그치? 보통은 어떻게 돼요? 포물선. 분명히 각도가 틀어져요. 1도라도 틀어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던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쵸. 던졌다. 됐죠? 실제로 거기 2차 함수가 맞네요. 자, 포물선 운동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맞을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어디서 던졌냐면은 30m 위에서 먼저 던졌다 이거야. 됐죠? 30m 위에서. 그래서 첫 번째 h가 뭐라고 돼 있냐면 문제에서 30 플러스 25t 마이너스 5t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물어본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속도에 대해서 물어봤어. 속도는 이 위치를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h'은으로 시작하는 거야. h'은 그래서 지금 v가 되고 얘가 25 마이너스 10t 됐어요? 이 t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2초 3초를 어떻게 하면 2 대입하고 3 대입해서 마무리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알기만 하면 쉬워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뭐 물어봤어? 땅에 떨어졌다. 자, 땅에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면에 닿았다는 표현이 원래 더 많이 쓸 겁니다. 지면에 닿았다. 또는 원점을 통과했다. 원점을 통과했다 이런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뭐가 0이 돼야 돼요? 라고 하면은 위치가 0이 돼야 돼요. 위치. 왜? 지면이라는 거는 밑에서부터 진짜 딱 닿았어. 0m라는 거예요. 0m.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위치는 내가 여기 땅 딛고 있으니까 여기가 0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30 플러스 25t 마이너스 5t 제곱이 0이 되는 지점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5로 나누면은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이 0입니다. t는 6도는 마이너스 1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데 시간에는 음수가 없다고. 근데 문제 뭘 물어봤어? 그때 속도는 다시 어디다? 이 t가 6인 것을 어디다가 1번식에다가 다시 대입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럼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 최고 높이 도달했다. 최고 높이 또는 운동 방향이 변했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뭐가 0이 돼야 되냐면
속도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끽 멈춘 다음에 뒤로 돌아서 가는 거. 운동 방향이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게 된 거. 이것이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됐기 때문이야. 왜? 내가 앞으로 가는 방향은 플러스라고 하자. 그럼 난 뒤로 가려면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중간에 누굴 지나야 돼? 무조건 0을 지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최고 높이는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라고 질문하면은 올라가다가 내려와야 돼요. 올라가다가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중간에 속도가 0이 될 거라는 거야. 안 내려오면은 걔는 헬륨 아닐까요? 크게 날아가는, 그쵸? 그럼 요 높이일 때라고 하는 거는 위치가 0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여기 해놨잖아요. 그래서 25-10t가 0이 되는 t가 2분의 5일 때라고 얘기한 거야. t가 2분의 5일 때 뭐를 구해달래? 높이. 얼마나 위에 있습니까? 어디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 대입해야 돼. 그래서 조금만 대입을 해봅시다. 30 플러스 2분의 125 마이너스 4분의 125가 되면서 됐죠? 얘가 4분의 250이 될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25와 4분의 120을 더해서 4분의 245가 될 겁니다. 됐죠? 요 전체 높이가 4분의 245라는 뜻이에요. 그럼 네 번째 문제 뭐 물어봤어요? 네 번째 문제는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 평균 속력이에요. 이번에 그냥 물어본 게 아니야. 평균 속력. 아까 얘기했죠. 평균 속력은 뭐라고? 전체 이동한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나눠달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0초부터 슝 하고 쐈을 때 딱 여기 닿는 순간 시간이 얼마였냐면 6초였습니다. 그 6초를 됐죠? 어떻게? 내가 실제로는 이만큼 먼저 움직였어요. 이만큼이라는 건 아까 여기 요거만큼인 거예요. 30은 그대로야. 왜? 30이 좀 위에 있었으니까. 4분의 125와 이거와 여기서부터는 땅까지는 끝까지 다 더해야 되죠. 끝까지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전체 높이를 다 더해줬을 때 이것을 구해달라고 한 겁니다. 결론은 뭐야? 아, 내가 그냥 약간 물리 용어를 쓰는 거네. 사실 이 단어는 물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이 더 발전이 된 거예요. 더 개발이 돼요. 그때는 속도를 못 구했으니까. 한 문제 설명하신 거예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체감상 네 문제였는데. 색 뒤지고 있는 게.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면은 뭐라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뭐가 바뀌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맞아요? 네. 운동 방향이 바뀌면 누가? 아, 속도가 0이다. 속도가 0이다. 속도가 0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 그럼 우리 구해야죠. 그쵸? 속도는 미분의 t제곱 10t 16 미리 구해놓을까요?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 2t-10 이렇게 구해놓자고. 됐죠? 잘 몰라도 이렇게만 먼저 구해놔. 잘 몰라도. 참고로 적분이랑 만약 문제가 같이 나오면요. 적분이랑 문제 같이 나오면은 아마 속도를 많이 줄 거예요. 속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뭐 구하라고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속도가 0이래요. 얘가 0 돼야 된대요.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 0이 돼야 되니까 t는 2 또는 8이라고 하는 거예요. 2 또는 8. 뭔지 잘 몰라요 이거야. 두 번째 뭐라 돼 있어요? 2초부터 9초까지 최대 속력을 구해주세요. 갑자기 최대 속력이래요. 그쵸? 자,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속도는 방향이 있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둘 다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속력은 누구랑 비슷해? 거리랑 비슷해. 속력의 음수 들어보셨어요? 마이너스 3m 속력이라는 말 들어본 적 없으실 겁니다. 됐죠? 하더라도 어느 쪽 방향으로 몇 미터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야. 됐죠? 그런 것처럼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야. 사실은 내가 오른쪽으로 5m/s 가더라도 왼쪽으로 5m/s 가더라도 내 속력은 방향을 없애버리는 거야. 방향을 없앤다는 거는 내가 거리처럼 절대값을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속력은 절대값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속도가 지금 몇 차 함수야?
우리가 좋아하는 2차 함수야. 아. 그럼 해보면 어떻게 돼? t-2, t-8이라는 친구가 돼요. 됐죠?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고? 잼민이 모양이라고. 잼민이 만세하는 모양이라고. 됐어? 자, 그런데 이 잼민이 모양에서 이 중간엔 얼마야? 못 구하면 큰일 나. 중점이니까 2랑 8의 절반. 5를 한번 여기 쳐넣어봐. 얼마야? 3. 맞아요? 마이너스 3. 9가 될 거예요. 5,9가 될 거예요. 이게 속도야, 속도. 지금 속력. 원래 속도는 뭐였다? 마이너스 9였다는 거야. 근데 2초부터 몇 초까지를 얘기하고 있냐면 9초까지에 대해서 얘기해 달래요. 그럼 9도 한번 넣어봐야 돼. 왜? 얘가 높을지 몰라. 갑자기 이 단원이 뭘로 바뀐 거야? 최대차수로 바뀐 거야. 최대차수. 그래서 9를 쳐넣으면 7이야. 그럼 얘가 압도적이야. 그래서 최대 속력은 9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끝이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원래 아니라고. 원래는 그래프 해석이 있단 말이야. 그 그래프 해석이 사실 3번인데 3번은 조금 어려워 사실. 근데 그 그래프 해석도 어떻게 나와? 적분이랑 연계해서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t랑 x의 그래프냐, 그래프를 그렸을 때 t랑 v에 대한 그래프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거야. xt 그래프라면은 이거는 미분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vt 그래프라면은 사실 적분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미분도 섞일 수 있는 단원이에요. 왜? 가속도 때문에, 반대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vt 함수를 많이 사실 주게 되는 거예요. 이걸 물리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2개만 할 겁니다. 한번 풀어보시죠.